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남은 과제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회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회담은 이제 애초에 우리가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치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회담 직전에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이 회담을 지켜봤는데 네. 사실 이 회담 전체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한 것보다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돌발적인 변수들을 좀 막아내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선 성과로 꼽을 수 있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보도 보셨지만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의제가 바로 북한 문제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 이 북한 문제가 오늘 있었던 회담의 성과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다, 의외의 성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북한 문제 자체의 어떤 성과도 있지만 네. 또 북한 문제가 이 회담의 전체적인 구도를 흔드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굉장히 이게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북한 문제에 굉장히 적극성을 띄웠고 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 와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판문점으로 이동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꼭 에이펙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이펙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또 하나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회담에서든 굉장히 공격적이고 돌발적인데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전환시킨 계기로 이 북한 아젠다를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북한 변수 자체가 어찌 보면 이 회담의 전체적인 구도를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맹 현대화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 동맹 현대화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주한미군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인데요. 네. 사실 이제 미군이 한국의 주둔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인데. 최근에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부상하는 중국을 과연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 주한미군을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하겠다. 특히 이제 타이완에서 어떤 비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이 직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남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금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후방의 어떤 지원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문제들이 오고 갔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오늘 이제 북한 문제가 의외의 성과로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려진 어젠다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선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조선과 관련된 문제는 서로 윈윈이 되는 것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주제가 이게 이제 국방비 증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국방비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방 예산 전체를 가지고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국방비가 전체 GDP의 한 2.6% 정도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나 이런 다른 국가들의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보통 GDP의 5%까지 높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요구가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5%까지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실 이 군의 현대화, 첨단화라고 하는 이런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도 국방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현재 이런 그 비정상적인 전작권에 관한 문제들을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오려면 우리 군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분야도 보면은 그 우리 조선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협력의 청신호가 켜졌죠. 아, 그럼요. 지금 이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과 협력해서 가장 원하는 핵심이 이제 사실 이제 조선업이었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군이 중요한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배들이 사실 이제 수명 연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퇴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다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최적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조선업 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좀 아쉬운 대목도 보겠습니다. 그 무역 합의에 있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것을 이제 요 액면 그대로 따지면 사실은 우리에게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게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이겼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네. 사실 이 무역 합의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7월 달에 이미 무역 합의는 한 번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우리가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요구를 해서 미국이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지 원래 있었던 무역 합의에서 역행했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사실 크게 우리가 손해본 포인트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얻을 수 있었다면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뜬금없는 부분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의 소유권을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포석하고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네. 이게 이런 그 소유권을 언급함으로써 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 땅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외에 있는 미군 부지들을 두루 보면서 이것들의 어떤 법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이게 그 미국이 소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본인이 이제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소유권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뜬금없이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보도도 보셨지만 그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글과 말이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놀라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의도라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회담 전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 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고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걸 협상 카드로도 한번 활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회담 전에 이미 우리가 비서실장 라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실제 회담장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것이 회담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회담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 오히려 좀 네. 다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게 없다고 하는데 뭐 뒤집어 말하자면 사안이 말끔하게 정리된 걸로 보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우리와의 협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농산물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우리가 쇠고기와 쌀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최소한으로 지금 비관세 장벽을 쌓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수치화한다면 거의 뭐 사실 100%에 가까운
이런 개방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어떤 인식에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 부분을 우리를 상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를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